요즘 주식 손 놓고 계시죠? 지금 들어가면 물린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136조 원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2022년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샀을 때 부자들은 136조 빼고 도망쳤습니다. 결과요. 코스피 18% 폭락. 우리만 물렸어요. 근데 지금 그 부자들이 다시 샀습니다. KB금융 15년치 데이터 뒤져봤더니 소름 돋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정확히 2년 주기로 우리랑 반대로 움직입니다. 2022년에 놓쳤습니다. 이번에도 놓칠 겁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부자들이 보는 단 하나의 신호. 그게 뭔지, 왜 지금 다시 주식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 9시 전까지 해야 할 행동까지. 이 영상 20분이면 충분합니다. 2년 전처럼 뉴스 보고 남들 따라가다가 또 물릴 건지, 아니면 부자들이 보는 그 신호를 지금 확인할 건지 선택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필요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뉴스보다 9개월 빠른 정보를 다음에도 받아보실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2022년엔 도망쳤던 부자들이 왜 2026년엔 돌아온 걸까요? 먼저 202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고요. 미국 연준은 제로 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동안 0%에서 5.5%까지. 한 달에 0.25%포인트씩 계단을 오르듯 올라갔죠. 그런데 바로 이때 부자들은 움직였습니다. KB금융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금융자산이 136조 원 감소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세 곳입니다. 금, 달러, 미국 국채. 이 세 가지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가 와도 값어치가 유지되는 자산이죠. 금을 생각해보세요. 금은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 발표도 없고 부도날 일도 없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 속 비상식량처럼. 평소엔 안 먹지만 재난 상황이 오면 꺼내 먹는 거죠. 달러와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미국 돈으로 도망칩니다. 왜냐고요?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달러의 가치는 유지되죠. 실제로 2022년 한국의 골드바 판매액이 206억 원에서 513억 원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한 달에 아메리카노 4잔 값인 2만원씩 모아서 금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주식은요. 그해 코스피가 18% 폭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외치며 샀지만요. 부자들은 이미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불이 났는데 누군 계속 팝콘 사고 있고 누군 이미 비상구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KB금융 2025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부자 47만 6천 명의 금융자산이 3,066조 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투자 계획 1순위 주식입니다. 선택 비율 55%. 2022년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핵심은 금리입니다. 2022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부자들은 도망쳤습니다. 2025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부자들은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금리를 수도꼭지로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겁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죠. 돈이 마르면 주식시장도 마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수도꼭지를 여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흘러넘치죠. 돈이 넘치면 그 돈은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때문에 막혔습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주식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연준은 금리를 5.5%에서 3.5%로 내렸습니다. 2%포인트이나.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뒀다고 가정해보세요. 2023년에는 금리 5.5%, 1년에 550만 원 이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금리 3.5%, 1년에 35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차이가 200만 원입니다. 해외여행 한번 갈 돈이 사라진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금에서 빼서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주식시장으로 말이죠. 2022년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2022년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에서 빠져나와 예금으로 갔죠. 2025년엔 금리가 내려가니까 예금에서 빠져나와 주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뉴스는 결과만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폭락 경기 침체 우려 이런 헤드라인만 보죠. 하지만 부자들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봅니다.
원인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톱니다 바퀴처럼 모든 게 연쇄적으로 움직이죠. 금리 인상, 예금금리 상승, 주식자금 이탈, 주가 하락. 금리 인하, 예금금리 하락, 주식자금 유입, 주가 상승.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9개월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왜 9개월일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면 그 영향이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데 평균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즉 금리 결정은 2024년 7월에 났는데요. 뉴스에서 경기 회복이라고 떠드는 건 2025년 4월쯤입니다. 9개월 차이. 부자들은 2024년 7월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025년 4월에 뉴스 보고 이제 좋아지나? 라고 생각하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자들은 싸게 산 주식을 비싸게 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처음 보냈을 때 KB금융 조사 결과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 비중이 7.4%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 0.5%포인트 증가.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47만 6천 명, 총 자산 3,066조 원. 0.5%는 약 15조 3천억 원입니다. 15조 원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서울 원룸 월세 6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하며 2,550만 개월치입니다. 한 사람이 200만 년 동안 월세 낼 돈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뉴스는요. 2024년 하반기 내내 경기 침체, 불확실성 이런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겁먹고 팔았습니다. 부자들은 그걸 받아서 샀고요.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이 보는 신호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 금리가 오르면 빠지고 금리가 내리면 들어갑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지금 금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2026년 2월 기준 미국 연준 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2023년 최고점 5.5%에서 2%포인트 내렸죠. 그리고 아직 더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2026년 안에 금리를 3%까지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즉 앞으로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올까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90%가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금리는 영원히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때가 바로 출구입니다. 2022년을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부자들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버티다가 폭락을 맞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끝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 끝날까요? 미국 연준은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기회창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죠. 지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1년 후엔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또 2022년처럼 놓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부자들처럼 움직일 건가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주식 비중을 7.9%로 늘렸습니다. 100%가 아니에요. 7.9%입니다. 나머지 92.1%는 어디 있을까요? 현금,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주식이 오를 것 같아도 전체 자산의 10% 미만만 넣죠. 왜일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전쟁, 팬데믹, 금융위기. 이런 일이 터지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주식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방패입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리 보고 판단해서 사고 파는 건 완벽하게 합법이에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사후약 방문식 규제뿐입니다. 이미 부자들이 수익 낸 후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정보의 격차. 부자들은 금융자문사를 고용해서 매일 시장을 분석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지인 말 듣고 판단하죠. 이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자들이 보는 지표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금리 결정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앱 켜서 포트폴리오 점검하세요. 주식 비중이 몇 %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80% 넘으면 위험합니다. 비 올 때 우산 사면 비쌉니다. 맑을 때 준비해야죠. 지금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라면 20%는 현금이나 채권으로 옮기세요. 왜냐고요? 금리 인하가 끝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주식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팔면 늦습니다. 지금 미리 일부를 빼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빼야 할까요? 1천만원 투자 중이라면 200만원. 넷플릭스 1년 구독료 12개월치를 빼두는 셈이죠. 미국 연준 금리 발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2026년 남은 일정은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입니다. 이날 밤 11시에 알람 맞춰두세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통 새벽 3시에 발표가 나오는데요. 다음날 아침 뉴스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금리가 내렸는지 유지했는지 올랐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금리가 내렸으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유지됐으면 현상 유지. 금리가 올랐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단점도 알아야 합니다. 장점은 뉴스보다 9개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변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주식 50%, 현금 30%, 채권 20%. 이 정도 비율이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세요. 첫째,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지 마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분기마다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세요.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면 일부 팔고 너무 낮아졌으면 일부 사고. 마치 1년에 한번 포트폴리오 건강검진 받는 겁니다. 셋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거 대박 난다라고 해도 원칙을 지키세요. 2022년에도 다들 지금 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확인했죠. 원칙이 없으면 2년마다 반복됩니다. 네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2022년에 136조 원을 빼고 도망쳤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였죠. 두 번째, 부자들은 2025년에 다시 돌아와서 주식을 샀습니다. 금리가 내릴 때였죠. 세 번째, 부자들이 보는 신호는 단 하나, 미국 연준 금리입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톱니달 바퀴처럼 시장 전체가 움직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주식 비중 80% 넘으면 20%는 빼고 미국 연준 일정 달력에 표시하고 분산 투자 원칙 세워두세요. 결국 정보 격차가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9개월 앞서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 보고 뒤늦게 쫓아갑니다. 이 격차를 좁히는 방법은 단 하나. 부자들이 보는 지표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증권 앱 한 번만 켜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